지리시 전략센터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코스피는 1709포인트, 코스닥은 495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11시 구간 파란불을 켰던 코스피 지수가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간 현재 다시 상승 탄력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현재 1.7포인트 오른 1709.6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장 초 1710포인트를 넘어서는 등 강세를 보였던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장중 하락 반전하기도 했습니다. 뉴욕 지수와 유럽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한 데 이어 2포인트 오른 1710포인트의 오늘장을 출발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도 상승 탄력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투시 쪽에서도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동반 매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6거래 연속 강한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800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가 나오고 있는 점이 지수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전날 소폭 조정받은 데 이어서 오늘장에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12시 구간 현재는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0.3포인트 오른 495.5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코스닥은 2포인트 오른 497포인트에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495포인트와 497포인트에서 등락을 거듭하기도 했는데요. 11시 구간에 하락 반전하기도 했지만 12시 구간 현재는 다시 상승 탄력을 이어받으면서 490포인트 중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오랜만에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왔습니다. 외국인이 60억 넘게 사고 있고 개인 역시 99억 원 동반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이 어제는 매수했지만 오늘은 매도로 방향을 바꾸면서 146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보겠습니다. 환율이 하루 만에 하락하면서 1,2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6원 50전 하락한 1,207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3원 하락한 1,209원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부진한 경제 지표에도 미국 뉴욕 지수가 상승 마감했고 또 스페인의 국채 입찰에 성공한 탓에 오늘 원달러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보합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1% 강보합으로 돌아섰고요. 포스코와 현대차, 신한지주는 모두 1% 내지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전력은 0.1%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고 LG화학이 오늘 2분기 실적 전망에 0.4%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0.5% 오르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약보합권에서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와 다르게 그래도 코스닥은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주의 서울반도체와 셀트리온이 약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는 4%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소식에도 불구하고 2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된다는 소식에 오늘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메가스터디와 CJ오쇼핑이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동소와 SK컴즈 1%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업들이 나흘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와 구조 조정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건설이 3% 이상 크게 오르고 있고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GS건설은 1%대에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건설주는 오르고 있는 반면 월드컵 관련주들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이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아르헨티나에 완패하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할인과 마니커 3%, 7% 이상 떨어지고 있고 미스터피자가 8% 이상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SBS 미디어 홀딩스 역시 8%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관련주들은 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은 증권사 호평에 힘입어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식품 포장이 12%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차이나킹과 차이나하오랑도 5%, 2%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아 성폭행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연말까지 전 학교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삼성테크윈과 삼양옵틱스가 2%대 오르고 있고 어울림네트가 5%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시 구간 시황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시장 상황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708포인트, 코스닥은 495포인트,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2부에 이어서 3부에서도 비숍님 그리고 배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먼저 비숍님. 네. 문자 상담에 앞서서 예. 현재장 흐름 좀 한번 짚어주시죠. 장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분위기는요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올라가는 중에 여러 가지로 이제 악재들을 겪고하면서 수급의 교란이 상당히 일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이 이제 재매수를 시작하면서요 며칠째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만 시장이 조금 숨통을 틔우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시장이 흔들릴 때 매수를 했던 개인들 매도라든가 또 아직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던 기관권의 매도 이런 부분에 상당 부분 교란이 있기 때문에요. 지수는 계속 말씀드린다만 1720선이 제한되는 박스권 양상으로 당분간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어제나 오늘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몇 개의 종목들을 아래로 꺾어내리는 양상을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 어저께부터 개인들의 매수가 시작됐는데요. 어느 쪽이냐면 코스닥 쪽으로 시작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개의 종목들을 짧게 단타로 순환매를 돌리고 있는 양상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양상 정도면 매도세가 많지 않은 양상이기 때문에 매수세는 적더라도 주가는 그렇게 크게 밀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700선이 깨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아마 맞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상승해서 끝이 났습니다만은 1500이라는 포인트의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있는 흐름을 3일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아래로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20선 여기를 이제 위로 하고요. 하단으로 1650선까지 좀 조정을 가볍게 받고요. 가벼운 정도의 포인트가 되니까 크게 종목별로 영향은 안 받아도 되는데 기술적으로 잠깐 팔았다 다시 사주는 정도 흐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오후장은요 상당 부분 무기력하다가요 2시쯤에 개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 중국 관련주들 다시 꺾어지거나 이런 흐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적극적으로 덤비시지 말고요. 짧게 매매하시면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배 박사님과 함께 다음 장 전략도 한번 알아보죠. 예, 1700 그 지수대 지금 아주 버거운 지금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3일째 지금 1700선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화요일날 그리고 금요일 항상 이제 다음 주까지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길게 또 장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지수 흐름을 알고 난 다음에 종목 흐름을 들어가야지 어느 정도 이제 지수 상승할 때 수익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지수 하락하기 때문에 물량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1700에서 지금 제 목표 주가는 높게 잡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1720 정도를 목표로 잡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1710포인트는 왔고 예를 들어서 20포인트, 30포인트 이렇게 오를수록 조정이 점점 다가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 중요한 이슈로는 이제 MSCI 선진국 편입 지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 전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맞섰는데요. 사실상 이제 임박해 오면서 20%에서 30% 정도밖에 그 확률이 적다고 그래서 상당히 부정적인 편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럼 현 선물 지금 사주고 있는데 그럼 1700선에서 지수가 굉장히 상승 쪽으로 바라보고 현 선물 사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외국인들은 파생 시장을 잘 들여다보면은 주식은 사고 선물은 사고 있지만은 콜 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을 커버드 콜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전략을 할 경우는 지수 급등보다는 1700선 그리고 많이 올라가서는 1700 한 30선대 그 정도 선에서 적은 진폭으로 만기까지 끌고 가겠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는 큰 조정으로는 보지는 않고요. 많이 밀렸을 경우 1700을 하회하고 그리고 많이 오를 경우에도 1700 30포인트 이상 오르지 못하는 그런 장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고 보고요. 그 조정을 염두에 둘 경우에 종목 분석을 할 경우에는 철저하게 지수는 고정돼 있다고 보고 그 상황에서 순환매적인 그런 박스권 그런 매매 흐름을 읽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테마가 하나가 있고요. 지금 요즘 같은 경우 화학주 같은 경우가 지수 고정을 틈타서 지금 굉장히 많이 급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 외에는 철저하게 지수 바닥인 경우에 종목 바닥인 점 이런 저점 매수를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특히 이런 저점 매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 그리고 특히 실적이 안 좋은 경우 지수 급상승에 의해서 많이 올라갔을 경우 고점 매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테마주 같은 경우 테마가 끝났을 경우에 물려 있어서 지수가 빠졌을 때 이런 종목들은 철저하게 피해 나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테마 신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실적이 좋은 우량한 기업을 잡아타는 경우하고 그리고 실적은 좋은데 지수 저점 대비 바닥 저점인 종목 이 저점 대비 매수를 하는 이런 두 가지 전략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배찬수 배 박사님의 1700선 지지를 주목하라라는 말씀까지 들어봤는데요. 배 박사님, 예. 피해갈 수 없는 질문입니다. 예. 월드컵 전방이요. 예.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축구 전문 해설위원으로 지금 네. 등극이 됐는데, 그래서 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잠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만은 그리스는 그 이번에 외환위기 주범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 편이다. 그래서 어저께 저는 우리 경기보다 사실은 그리스하고 그리고 이제 나이지리아전을 더 주목을 했습니다. 2대1로 이겼어요, 그리스가. 그래서 나이지리아 이제 2패입니다. 우리나라한테 이긴다고 하더라도 사실 1승 2패로 올라가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난히 나이지리아는 이긴다고 보고, 네. 그리고 아르헨티나 또한 2승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최강의 전력입니다. 그래서 무난히 그리스 정도는 충분히 이기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2승 1패로 올라가는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신문지상이 확정적으로 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상입니다. 네, 갑자기 기분이 많이 좋아집니다. 이어서 종목 대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문자 015-8500-1110번으로 문자로 주셔도 되고요. 1599-7770번으로 전화로 주셔도 됩니다. 네, 자세하고 신속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비숍님과 함께 하겠는데요. 문자 종목은요. 셀트리온과 아토입니다. 셀트리온은 21,600원의 비중은 30%, 그리고 아토 7,240원의 비중은 10%입니다. 네, 셀트리온은 뭐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바이오시밀러의 대표 주자가 되겠습니다. 동사의 패턴도 역시 지금 신고가로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재료 자체는 무엇이 있냐면 이제 자사주 소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500만 주 정도의 물량이라 하니까 대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까닭은 이제 자금 유치가 있었고요. 그 자금 유치 때문에 주가가 희석되는 것을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소각함으로 인해서 주주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하겠다. 뭐 이렇게 뭐 알뜰한 경영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주를 생각하는 회사의 주가는 늘 올라간다라고 볼 때 향후에 신고가 상태에서 위로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수도 집중이 되고 있고요. 윗부분을 끌어올려지는 흐름을 보이는데 위로 탁 치고 올라갈 만큼 그런 부분이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사이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이 두껍기 때문에 이 아래로는요. 이전에도 이제 제가 셀트리온을 추천을 해서 수익을 내고 했던 종목이 되겠습니다만 18,000원에서 이제 21,000원까지 이 구간이 일단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고 요 윗 구간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경계를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흐름을 어떻게 보시면 되겠냐면 굉장히 양호하게 위로 뚫는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뢰하신 분께서는 21,600원에 30%를 가지고 계시고요. 현재 21,050원이니까 약간 내려온 양상은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하단으로 21,000원 혹은 2만 원까지요. 왔다 갔다 하더라도 동사는 추세가 꺾인 게 아니니까 흐름 자체는 그대로 보유하고 좀 더 기대감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수가 약간의 흔들림이 있을 경우에 동사는 2만 원까지 다운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정도의 종목을 이 부분에서 끊고 다시 사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요. 그냥 현재 그대로 홀딩하고 밀고 나가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이런 교란이란 흐름이 좀 끝나고 나면 동사는 위로 올라가서 2만 5천 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고 밀고 나가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토입니다. 반도체 장비 업종이고요. 최근에 이제 뭐 D램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시 살아나면서요. 반도체 장비 업종도 역시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흐름 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쭉 폭발을 해서요. 나름대로 신고가 부분까지 다 올려놓고 지금 신고가 부분에서 1차 조정을 마감하고요. 2차 시세를 내느냐 마느냐 그러고 있는 양상이 우리 반도체 장비 업종이 되겠거든요. 자, 얘기를 먼저 들으셨으니까 이제 차트를 바라보시면요. 그런 흐름을 바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쭉 끌고 올라가서요. 윗부분에서 신고가를 만들고요. 신고가를 만들었으면 추세를 깨지 않고 그대로 올라간다면 상당히 좋았을 것인데 추세를 아깝게 깼습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은요. 추세가 깨진 이상
어떤 사람들이 이제 매수에 들어오냐면 이전에 올라온 부분을 먹지 못하고요. 먼발치서 바라보고 막 군침을 삼키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단기 시세라도 노리겠다고 막 하는 것이 이런 종목들의 양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쭉쭉 치고 올라간다면 세력이 살아서 끌고 올린다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다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사는 회사는 좋지만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7,240원에 사시고요. 10% 비중 정도니까 부담은 없는데 수익 상태이시긴 합니다만은 이 부분을 오늘 중에 윗부분에 8,000원 가까이요. 7,700원 정도 되겠는데 이 부분을 뚫는 흐름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수익 실현을 해 주실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동사를 또 노려보신다 한다면 바로 밑에서 받지 마시고 좀 기다려서 다음 주 한 금요일쯤 될 겁니다만은 이 하단에 6,000원에서 6,500원 정도 저점이 주어질 때 들어가 주신다면 무난한 대응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에 앞서서요. 오늘 비타민 퀴즈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제입니다. 무선 인터넷 사용자에게 사용자의 변경되는 위치에 따르는 특정 정보를 제공하는 무선 콘텐츠 서비스들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였는데요. 1번 LBS, 2번 FBI입니다. 정답과 함께 닉네임을 무료 문자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푸짐한 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배 박사님. 예. 문자가 2개가 와 있는데요. 종목은 마니커 1,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금융 매수 시점과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마니커 같은 경우는 저번 주 제가 상담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월드컵 관련해서 어떻게 인연이 되는데 또 월드컵 관련된 그런 종목이네요. 당사 이제 닭고기 회사죠.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회사 내용이고 회사 내용은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드렸고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테마주는 철저하게 테마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그 이슈가 떠오르기 전에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전쟁 관련주 아니면은 그 우주항공 관련주 같은 경우도 이미 발사 시점이 임박하기 전에 정리를 모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며칠 전에 저한테 문의가 왔을 때 제가 1,500원 선 다시 올라오면은 정리를 하고 쳐다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행히 마니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이후에 1,500원을 또 올라왔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도 아마 고점 1,500원 선 정도는 왔었는데 고점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이제 1,300원 선으로 많이 빠졌는데요. 안타깝지만 이제 그 테마가 거의 이제 그 여름이 다가왔고 이미 월드컵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상승한다는 건 어렵고 꽤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300원 선에서 반등을 한다면은 1,500원을 뚫고 넘기는 어렵고 밑에 선이 한 1,400원 정도 이제 목표 주가 좀 낮춰야 됩니다. 1,500원 선 이제 어렵고 1,400원 정도 반등이 왔을 때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이제는 지수는 오늘도 1,709포인트 거의 1포인트 등락폭으로 굉장히 지수 움직임이 적어졌는데요. 마니커 같은 경우는 900원 선부터 1,500원 선까지 50% 이상이 반등을 했는데 이렇게 지수는 횡보하는 반면에 단기 낙폭이 과대한 그 상승폭이 과대한 이런 종목들은 피하시고 철저하게 기업 분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테마주보다도 실적 우량주 같은 종목으로 들어갈 경우 충분히 10% 정도 손실 난 거는 충분히 그 이후에 만회가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재료가 하나 있었죠. 그 민영화 기대감으로 그 3월달, 2월달, 3월달 이후에 지수가 굉장히 그 횡보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습니다. 18,000원까지 올랐고 다시 그 M&A 열기가 이렇게 그 M&A에 의해서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 거라는 기대감을 많이 가졌는데 최근에 지분 분산 매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실망감 매물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지수가 많이 그 최근에 반등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승폭 굉장히 적게 나와 있습니다. 기업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고 결정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은행 금융권의 그 퍼가 현재 13입니다. 그리고 현 주가의 퍼가 12. 그래서 지수가 크게 반등을 더 하지 않는 이상은 가격적으로 크게 메리트를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수 시점 내지는 매도 시점 특히 이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승 목표를 잡으시기엔 좀 어려워 보여서 한마디로 이제 매수 추천을 들어가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싱크풀의 비숍님과 배 박사님 도움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708포인트 0.04%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01포인트 약보합권에 움직이면서 495.13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하반기 물가 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 조찬 간담회에서 경기 회복과 통화 유통 속도의 상승세 확대, 생산자 물가의 빠른 상승 등으로 하반기 이후 상승세가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정부 장관이 잇따라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정부가 하반기 금리 인상을 수용할 준비가 된 것으로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윤 장관은 또 총부채 상환 비율인 DTI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전국의 땅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전달에 비해 0.1% 상승해 완만한 오름세가 지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땅값의 상승세는 지난 4월 이후 14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률은 작년 12월 0.34%에서 올 3월엔 0.2%로 떨어졌고 4월부터 0.1%대 상승률로 그 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의 영향으로 서울 내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의 땅값은 2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버블7으로 꼽혔던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과천시도 5월 땅값은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백화점 매출이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대형 백화점 3사의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작년보다 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백화점 매출은 작년 4월 이후 계속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대형마트 매출은 작년보다 2.3% 늘며 4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상품별로 보면 스포츠용품과 의류 매출이 두 자릿수 이상 성장세를 보인 반면 가전제품의 매출은 감소했습니다. 1인당 구매 단가는 백화점이 7만 1,500원으로 대형마트 4만 3,000원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주요 20개국이 재정적자 축소 목표를 설정하는 협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캐나다의 짐 플레어티 재무장관은 G20 국가들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축소 목표에 대해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플레어티 장관은 특히 재정 강화 문제에 있어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며 정상회의에서 그 결과가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또 금융계획에 대한 합의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G20은 금융위기 안정망 구축, 국제신용평가사 및 헤지펀드 제도 개혁, 국제기구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무료 문자 015-8500-1110번으로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비타민 퀴즈 정답부터 전해드리겠는데요. 오늘 문제는 무선 인터넷 사용자에게 사용자의 변경되는 위치에 따르는 특정 정보를 제공하는 무선 콘텐츠 서비스들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였는데요. 정답은 1번 LBS였죠. 네, 먼저 하이리치 당첨자부터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끝자리 9399, 3893-6828님이고요. 신혜손 로댕전 관람 티켓 가져가실 두 분은요. 휴대폰 끝자리 2517-4207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책을 선물 받으실 분은요. 휴대전화 끝자리 1007님이십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증시전략센터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